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80년대 레트로 감성을 가득 담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물집과 심한 신경포기시라고요. 건강한 뷰티에서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릉 컬링센터에서 한창 훈련 중인 컬링 선수들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결국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요즘 방송가에서 또 이제 코로나19로 온통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급격하게 늘면서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게 한번 경험해봐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SNS에 보면은 휴가를 취소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집콕하고 있다. 이런 인증샷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씁쓸한 인증샷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마스크 쓰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같은 것들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건강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태풍의 이동 경로 그리고 오늘 날씨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태풍이 심각하다는 또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북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충주와 청주가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괴산과 보은은 24도, 영동은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무더운 가운데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가 심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 32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충북은 내일 낮부터 남부 지역에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는 30에서 100mm로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입니다. 충북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름다운 집들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멋진 집들이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그 전에 두 분의 취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취향, 네. 네, 요즘 레트로 열풍이잖아요. 이렇게 막 찌르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정말 흠뻑 빠져 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레트로 열풍 좋죠. 그렇죠, 예. 요즘에 TV 보면 싹쓸이, 아, 맞다. 그 디스코 이런 것들도 유행하고 네. 90년대 그 감성이 좀 주목을 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90년대 감성은 저에게는 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그 자체였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사실 복고라기보다는 거의 ING 현재 진행형과 같은 거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레트로 하면은 아이고 그 촌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이 오래된 집의 화려한 변신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하나 더 역사와 의미까지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이 맨션.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나요? 여기 80년대 레트로 감성을 가득 담은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초대할게요. 집들이 알록달록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는 이곳은 충주의 구도심이에요. 여름비가 한창 내리던 날 교연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옛날 집.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오늘은요, 옛날 집과 그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공간입니다. 바로 안내할게요. 옛날 집을 좋아한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나이가 꽤 있는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입니다. 공방 카페 대표이자 포슬린 아트 작가 한선영 씨입니다. 낡고 오래된 빈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이 집은 건축 면적 66제곱미터에 다락이 있는 공방 카페입니다. 80년대 옛날 양옥집의 변신. 그런데 겉모습은 오래된 붉은 벽돌에 빛바랜 푸른 기와가 그대로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사실 좀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뭔가 좀 답답하지 않을까? 골목도 좁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네, 앞에 공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창을 많이 만들었어요, 기존보다. 그래서 약간 트인 느낌이 들게 그렇게 만들어서 담벼락도 다 없애고. 아, 그럼 여기가 바로 담이 있던 자리네요? 네, 여기 저 벽선 따라서 담이 있었고요. 여기 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간도 너무 좁고 그래서 제가 트였어요. 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와, 또 집을 보면요. 집 외관이 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그 옛집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놓으셨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일부러 빈티지 벽돌을 따로 비싸게 사서 하는데 저는 이 색깔이랑 이 기와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 주택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79년도에 지어졌다는 이 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던한 첫인상과 달리 뭔가 독특한 것들이 보여요. 낡은 벽돌과 오래된 목재, 제대로 다듬지 않은 거친 벽과 H빔 철골까지 옛집에서 썼던 자재들이 밖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서로 느낌이 다른 자재들이 제법 잘 어울리네요. 와, 내부로 들어오니까 정말 반전이에요. 보면은 벽돌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철골 구조다 나무까지 노출되어 있네요. 다 자재들이. 네, 원래는 그냥 구조물만 철거하고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컨셉을 가져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확 바꿨어요. 사실 오래된 자재와 H빔 철골은 이미지나 느낌이 반대죠. 그래서 딱딱하게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식물을 배치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고 해요. 궁금한 게요. 이 오래된 주택을 어떻게 공방 카페로 만드실 생각하셨어요? 저희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이 집이 비어져 있었는데 관심이 이상하게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다락방이 있어서 1층에는 작업실을 하고 2층에 다락방에다가 아이들을 돌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친정 오빠가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돈 낭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업체와 연락을 해서 진행하게 됐죠. 교연동은 충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이고 한선영 씨가 이곳에 자리 잡은 건 역시 옛 건물에 대한 애정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한 차례 리모델링한 경험을 살려 공방 카페를 만들게 됐다네요. 카페 안 곳곳에 놓아둔 오래된 고제 가구와 앤티크 소품에 옛것에 대한 애정이 한가득 묻어납니다. 와, 여기는 앤틱한 느낌의 가구들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 옛집을 또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낡은 것을 좋아하는데 고가구는 너무 고가라서 찾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나무로 가구를 짜주는 업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계기가 업사이클링 개념이 있거든요. 낡은 것을 버리지 말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세련되게 만들면 참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나무도 사실 버려진 나무를 이렇게 멋진 가구로 만들 수 있는 게 제 신념이랑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게다가 저는 또 정말 눈을 사로잡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빨간색 샹들리에가 보여요. 네. 이건 뭐예요?
이 컨셉이 저만의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의 정체성을 네. 딱 한눈에 보여주는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먼지 쌓인 이 샹틀리에를 발견하게 됐는데 마치 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잘 닦아내면 너무 예쁘고 멋있는 그게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변했지만 아니에요. 초반에 아주 화려한 뭔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와. 저희 공사하면서 이제 이웃분들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샹들리를 딱 보시더니 중국집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집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멋진 카페로 변신할 수 있었는데요. 낡고 오래된 집을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하기까지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을 또 인테리어 해주신 대표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네. 9억이었잖아요. 네. 첫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 모습은 몇 년 동안 살지 않은 공간이어서 거의 뭐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덧입힐 때 옛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옛것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표현한 거예요? 우선은 지금도 눈에 보이시겠지만 이 옛 벽돌의 그대로 모습들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포인트를 대신 그 벽돌의 모습을 또 이제 조명을 비춰줌으로써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네. 80년대에 흔하게 보던 양옥집의 내부. 나무를 덧댄 벽을 뜯어내고 골조를 그대로 살렸는데요. 방 3개, 욕실, 주방이 있던 집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 9억을 또 리모델링 하려면 가장 또 걱정되는 게 안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잘 보강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인데요. 그 벽을 털면서 그에 맞는 이제 보강을 잘 해주면 그 공간은 또 다시 한번 더 오랫동안 유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H빔이 오래된 집의 안전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자 석가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차가운 H빔 철골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을 잘 받침해줄 수 있는 요소로 여기가 만약에 새로 싹 화이트로 도배되는 새 공간이었으면 아마 마감이 됐겠지만 기존을 살리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 H빔 요소도 디자인 요소로 보고선 이 거친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이 카페에는 1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단층인 줄 알았는데 2층인가 봐요? 아니에요. 여기는 2층이 아니고 다락이에요. 아, 그래요? 계단 위에 또 다른 공간은 다락인데요. 바로 옷을 만드는 작업실이에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맑은 하늘을 담을 수 있는 투명 뻐꾸기 창. 와, 정말 환상의 공간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지붕이었는데 지붕 중간에 뚫고 창을 만들었어요. 여기 공원이 사실 사계절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긴 테라스도 없고 어떤 공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위에까지 이렇게 창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하고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 또 이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눈 올 때도 좋고 비 올 때도 비 올 좋고. 때요. 올라가기도 힘들었던 계단과 다락방을 그냥 둘 수 없었다네요. 일단 오래된 천장을 걷어내고 파란색 기와는 색을 그대로 살려 방수 처리하니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애초에 공방 때문에 오래된 집의 리모델링을 시작했던 만큼 옷을 만드는 일에도 카페 운영 못지않게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일하고 있답니다. 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패밀리 웨어였는데 오프라인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다락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 다락 안에서 또 작업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좀 영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락에서 옷을 만들어 카페 1층 한쪽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한선영 씨는 포슬린 아트에도 일가견이 있는데요. 카페 한쪽에 작품을 전시하고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원래는 여기 단골 손님으로 왔다가 어쩌다 보니까 카페에서 일하게 됐고 제가 패션 디자인과 전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에 애기들 옷 만드는 것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알바하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이 된 것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네, 제가 취업을 못 하고 있었어서 이제 알바해서 직장으로 함께 나갈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초년생이랑 경단녀들이 일하게 된 공간이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간의 의미와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옛것을 새로 거듭나게 만드는 카페. 그러다 보니 문 연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단골 손님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집을 살았었는데 이게 탁 터서 이게 진짜 춘지에서 이렇게 시도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들려서 지금 친하게 됐어요. 약간 포근한 느낌도 들었고 좀 특이한 느낌? 다른 카페엔 없는 느낌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던한 것보다 이런 것도 더 청소에 편안한 느낌? 뭐 그런 거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선영 씨가 무척 반가워하는데요. 누구실까요? 이 건물을 직접 지으신 진짜 건축주라고 들었어요. 네, 79년도에 지었습니다. 6년 정도 여기 살았고요. 또 결혼도 제가 32살에 여기서 했고 또 애들도 여기서 둘을 낳아가지고 이 집이 추억이 상당히 있는 집이죠. 옛집의 구조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옛 건축주. 이 집의 변신 어때요? 우연히 지나가는데 카페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이 되는 게 이렇게 변했나 해가지고. 이 사진이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옛집이 모두의 편안한 공간으로 화려하게 귀환했는데요. 우리 곁에 추억의 공간으로 오래 남는 것. 이것이 리모델링이 주는 마법이겠죠?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낡은 벽돌과 오래된 목재, 그리고 H빔을 그대로 노출한 카페. 하늘과 전망이 보이는 뻐꾸기 창과 작업실이 있는 다락입니다. 앞으로 이 공방 카페를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초년생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키우고 싶다는 한선영 씨.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옛집을 보는 새로운 안목과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답니다. 저는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오래된 주택을 워낙 좋아했고 많이 보니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택은 아파트처럼 뭐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살 어떤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어져 있는 낡은 것들을 예쁘게 꾸밈으로써 더 가치 있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공간에서 선생님의 뭔가 추억 또 세월을 묻혀가실 거잖아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새 집보다 훨씬 큰 놀라움을 선물하는 낡고 오래된 집의 변신. 추억이 더해진 오래된 공간이 주는 힘은 그만큼 강하고 빛이 납니다. 오래됨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마이 맨션.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집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예. 특히 이 빛바랜 느낌이 아주 정겹게 멋있게 다가왔는데 무려 79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하는데 바깥에는 그렇게 빛바랜 느낌, 또 안에는 아주 깔끔하고 또 센스 있는 인테리어로 해서 사실 조금 오래된 집에 대해서 편견이나 조금 그런 시선을 맞아요. 가지고 있던 분들도
확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래된 집이 생각지도 못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또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직장이 되고 또 문화 공간도 되니까 참 뿌듯하면서도 정겨웠고요. 네네. 또 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리모델링 집이 업사이클링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큰 생각, 큰 그림이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네. 저는 그 하늘이 다 보이는 다락에 오. 그쵸, 거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이디어가 그렇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았는데요. 마치 그 전망대, 다락 전망대 같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날씨가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뭐 나쁘면 나쁜 대로 전망을 눈에 가득 담을 수 있으니까 좋았고요. 이 집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따뜻한 리모델링 공간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도 해봤습니다. 네. 마치 때 보니까 두 분이 우산 쓰고 하시던데 그 진짜 그 다락방에서 그 통창에서 이렇게 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주에 있거나 만약 충주를 가게 되거나 하면은 꼭 가고 싶은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집처럼 이렇게 좋은 집, 아름다운 집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방법은 쉽습니다. 밑에 주소가 나가고 있죠. MBC 중국 마이 메인쇼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거나 그동안 나왔던 집 구경하고 싶으시다면요. 유튜브에 마이 메인쇼 채널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개될 집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 유혜정 리포터는 잠시 후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저희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지붕 바로 아래 2층처럼 높게 만든 방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안방, 2번 큰 방, 3번 다락방, 4번 작은 방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공간 되게 좋아하죠. 맞아요. 그죠? 로망이 있었어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여름 음료수. 요거 마시면 더위가 싹 가신다 하는 거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또 폭염이 지금 찾아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나는 음료수, 혜서 씨는 뭐 특별히? 전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약간. 시럽 약간. 시럽을 넣어줘야 됩니다. 엣지 있다. 저는 그냥 콜라. 그냥 드시나요? 얼음 동동. 뭐 얼음 필요 콜라에는 시원하게. 요즘은 또 약간 식혜가 좀 당길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런 느낌.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름 음료수 뭐 사진과 함께라면 더 좋겠고요.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이 늦어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 식사 준비를 하고 온라인 수업과 숙제를 신경 쓰고 여기에 가장 기본 일인 집안 청소와 빨래도 하고 정말이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그런지 몸에 슬슬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열도 살짝 나고 온몸이 찌르는 듯이 아프고요. 무기력해져서 꼼짝하기도 싫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니 몸에 뭔가가 나서 아주 심하게 가렵기도 했어요. 혹시 쉬면 나을까 싶었는데 친정엄마가 병원에 가보라며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병원, 대상포진이랍니다. 대상포진으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잘 낫지도 않는다는데 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자 육아 집안일에 지친 우리 주부에게 찾아온 대상포진 이거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보시면서 좀 경각심을 또 가지고 또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피부과 황영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상포진 특히 제가 듣기로는 여름에 좀 환자가 더 많아진다고 듣기 들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질환인가요, 일단?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진료실에서 대상포진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보통 뇌와 척수신경의 감각신경절을 따라서 한쪽으로만 띠 모양의 군집된 수포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보고 대상포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1차적으로는 어릴 적에 수두의 형태로 감염을 일으키고 이 바이러스가 감각신경절에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돼서 2차 감염인 대상포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대상포진이 통증의 왕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어떤 강도로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대부분의 환자에서 통증을 동반한 군집된 피부 발진이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피부 발진은 거의 항상 중앙선을 넘지 않는 편측성의 국소화된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처음에는 홍반이나 구진 형태로 발생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물집을 만들게 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기 평균 4, 5일 전부터 피부절을 따라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압통, 감각 이상과 같은 증상이 선행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이런 통증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요. 네네. 실제로 통증 척도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은 산통이나 수술 통증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통 통증의 정도는 피부 증상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뭐 이제 사연자는 육아 집안일에 지친 주부님이셨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긴장이 풀리면서 그때 대상포진이 와서 너무너무 고생 해외에서 했다는 얘기 듣고 그때 제가 이 대상포진의 무서움을 좀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선생님 모시고 나서도 조금 약간 이제 선생님이 오셨구나 했던 게 사실은 대상포진이 이렇게 피부과 선생님이 와서 하신다고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주변에 보면은 다른 이제 진료 과목을 이제 전전하다가 결국은 맞게 찾아간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네. 대상포진은 뭐 일찍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네네네. 네. 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피부과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는데 네네네. 피부과에서 이제 오늘 오셔서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3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대상포진은 항바이러스제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문제는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을 오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서 발생합니다.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는 발열, 몸살,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나 감기 몸살, 담걸림 등으로 착각을 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상포진이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알으시지만 잘못된 정보를 맞아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죠. 그렇죠. 네, 혜정 씨. 맞습니다. 예. 네, 제가 OX 퀴즈를 내볼 건데요. 두 네네. MC분은 맞춰주시고요. 자, 네네. 문제 바로 나갈게요. 자, 저희가 OX판을 또 준비를 네. 했습니다. 예. 자, 문제입니다. 네. 대상포진은 백신으로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요즘 뭐 백신 왠지 X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O. 답이 백신이면 갈리네요. 뭐 이게 가야죠 뭐. 어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그럼 백신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2006년부터 미국 FDA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승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긴 한데요. 네네. 모든 예방접종이 감염을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생을 약 50% 정도 감소시키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70%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5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대상포진의 발병률과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추천됩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설명을 드리니까 좀 그래야 되겠다 네.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코어 1대0이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네.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걸린다. 요거는 저는 X. 그러니까 한 번 여러 걸렸던 분들이 또 또 걸리- 걸리는 수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저도 같아요. X 할래요. 아니, 그러면. 따라쟁이. X 같아요. X 같아요? 왠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X. 정답은 네. X입니다. 네. 대상포진은 재발률이 0.5에서 5% 정도로 낮은 편이고 90% 이상의 환자에서는 재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생 중에 단 한 번만 걸리는 질환은 아니고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는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처음 발생했을 때의 통증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길거나 항암 치료, 면역 억제제 복용 혹은 당뇨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재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재발률 자체가 아주 높은 그런 질환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요. 네. 대상포진은 노인만 걸리는 질환이다. 이거는 X죠. 제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린 거 봤어요. 네, 신혼여행 가서도 걸리니까. 네, 두 분 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어렸을 적에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잠재적인 유병자이기 때문에 노인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고 발생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인구의 약 20%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특히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 면역 저하자에서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 드릴게요. 대상포진은 전염된다? X 아닐까요? 요거 X인 것 같아요. 저기 지인이 여자 신부는 이제 신혼여행 가서 걸렸는데 남편은 멀쩡했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전염 아니다. 저는 경험상, 지인의 경험상. 네,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이건 세모로 하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전염력이 낮아서 성인끼리는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 후에 일주일까지는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대상포진의 형태로 발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에서 수두의 형태로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두 분이 대상포진에 대한 상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맞추셨어요. 끝났어요? 네.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좀 도움되는 얘기를 더 들어볼까 하는데 대상포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대상포진의 합병증 없는 치료를 위해서는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부 병변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합니다. 발병 후 3, 4일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피부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참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나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필요합니다. 그럼 이 대상포진을 치료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나요? 네, 대상포진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중에는 음주, 흡연, 운동도 하지 않고 정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통증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젊을수록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고령일수록 아픈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늘 사연자도 주부님이셨지만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아까 이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피부 같은데 좀 비슷한 증상이 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부과 병원 찾으셔서 꼭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 황양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체와 척추를 이완시키며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 트위스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쪽 무릎은 구부려서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오고요. 양손으로는 깍지를 껴서 무릎 아래쪽을 받쳐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당겨오며 지그시 당겨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다시 살짝 긴장감 풀어줬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오고 이번에는 무릎을 안쪽으로 보내며 엉덩이 바깥쪽과 다리 바깥쪽을 스트레칭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 바깥쪽으로 열어주며 스트레칭.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는 양손은 옆으로 뻗어서 바닥에다 내려놔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은 접은 상태로 그대로 옆으로 돌려 시선 반대쪽을 바라보며 몸통을 트위스트 해줄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 한쪽 다리,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가져와 스트레칭.
다시 살짝 긴장감을 풀어줬다가 마시고 내쉬며 다시 당겨와서 무릎을 안쪽으로 보내며 내 다리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을 스트레치.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반대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스트레칭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제 양손은 풀러서 손바닥이 바닥. 들었던 다리 90도로 접은 상태로 마시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몸통을 틀어주며 시선 반대. 이때 반대쪽 어깨 떨어지지 않도록 더 지그시 눌러주며 호흡할게요. 호흡을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2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좀 뻐근한 그런 몸을 저 동작을 하시면서 좀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지붕 바로 아래 2층처럼 높게 만든 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안방, 2번 큰 방, 3번 다락방, 4번 작은 방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하는 얘기 들으니까 혜선 씨는 이게 좀 로망이었나 봐요. 맞아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여름 음료수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뭐 인증사연 있으면 함께 보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수정거 같은 거 시원하게 또 만들어서 또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어쨌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름 음료수 그리고 정답 잊지 마시고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여름 속에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시원한 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컬링이라는 종목, 아마 컬링이라는 이름 자체보다도 영미! 영미! 맞아요. 이걸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컬링 센터가 강릉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여름 더위와 습기도 싹 쓸어버릴 만큼 시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빙상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와, 오 닭살, 오 소름 돋아. 왜 이렇게 추워? 오 진짜 기온만 놓고 보면 여름 피서지 여기만한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들어갈까요? 야, 좋아. 와, 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곳이 바로 컬링장입니다. 근데 저처럼 이미 좀 컬링을 배우러 오신 일반 시민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보시죠. 오, 부지런하신데? 안녕하세요. 예. 우리 헤어밴드를 하신 분이 왠지 굉장히 고수의 스멜이 나는데 저처럼 오늘 일반 컬링 체험하러 오신 시민분 맞으시죠? 아니요, 저희는 지금 전북도청 컬링팀 선수들입니다. 전북도청이면 저기 전라도. 네, 전주에 있어요. 여기 강릉인데 전주에서 강릉까지 여기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전주에 지금 아이스도 없을 뿐더러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릉만 열어줘가지고요. 강릉에서 전지를 연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럼 옆에 분들도 전북도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기는 경기도청 선수들입니다. 저기는 또 경기도청이에요? 작년 대표팀이에요. 작년 대표팀이시고? 네. 지금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 경기도청에서 오셨다고요? 네네, 경기도청에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좀 훈련을 하면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뭔가 시합장 느낌이 나고 조금 더 큰 시합에서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좀 그런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심리적으로 좀 더 현장감이 있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가 개최된 강릉 컬링센터. 전 국민을 열광케 했던 컬링의 열기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차가운 빙판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오셨나요? 네, 저희 춘천시청 팀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서울시청 팀인데요. 예.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죠? 저희 강원도청 컬링 팀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직접 컬링을 배워봐야겠죠. 컬링장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1회 코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코치님. 예.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일단은 던질 줄 알아야 예.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르쳐 드릴게요. 던지고 그다음에 혹시 요거 닦는 것도. 닦는 거. 어머니가 진짜 인정했어요. 잘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이거 방바닥 잘 닦으면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스톤을 미는 것부터. 네네네. 이 친구가 보여줄 거예요. 역할 분담이 돼 있군요. 예. 한번 일단 보여주시고 제가 따라할게요. 예. 스킵이 투구 방향을 지시하면 그 방향에 맞춰 몸의 자세를 잡습니다. 스톤은 몸 중앙에 둔 채 위로 살짝 들듯이 잡고요. 반대편 손은 브러쉬를 들어 균형을 잡습니다. 시선은 스킵을 향해 두고 핵이라 부르는 발판을 밀어 앞으로 전진하며 투구합니다. 하나. 오. 야, 그러니까 알겠어. 감 잡았어. 벌써 감을 잡았다고요? 하나. 쉽지 않을 텐데 잘할 수 있으려나? 셋. 에이, 그럼 그렇지. 투구하랬더니 오리걸음만 하는 김기환 리포터. 아니 이거밖에 지금 안 온 거예요? 아니 되게 그 선수분들은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슬라이딩이라고 네. 이제 따로 신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래 이런 선수용 신발 신었으면 거의 기가 막히게 했을 텐데 그죠? 저희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안 좋네. 장비 타령 그만하고 이제 스위핑으로 넘어갑시다. 스위핑은 오톨도톨한 빙판의 표면을 녹여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건데요. 스킵의 지시에 따라 걸레질하듯 열심히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자신만만해 보였던 기환 씨. 그런데 자세히 보니 스위핑도 영 엉성하네요. 와. 힘드시죠? 숨이 진짜 찬다 이게. 스위핑도 힘들어요. 예. 지금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기환 씨 숨 좀 고르고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휠체어 컬링 팀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만나봐야겠죠? 저 패럴림픽도 진짜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 휠체어 컬링 팀 바로 제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좀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확실히 그 일반 그 컬링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스위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고정된 자세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위퍼는 없습니다. 아니 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 컬링보다 저희들이 좀 힘들죠. 컬링은 어떤 의미이세요? 저는 이제 장애를 입고 뭐 휠체어 농구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해보고 지금 컬링도 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컬링은 말 그대로 사명할지예요 저한테는. 컬링 이행시 갑니다. 컬링은 링의 활력소. 링의 활력소.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집중하시는 모습이 너무 섹시했어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컬링은 10엔드지만 휠체어 컬링은 8엔드로 경기 시간이 더 짧습니다. 혼성팀이 기본이고 딜리버리 스틱을 이용해 투구하는데요. 스위퍼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던져야 합니다. 경기 방식은 조금 다를지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컬링의 매력,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오늘 하루는요, 글쎄요, 시원하다 못해 너무나 추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보낸 이색적인 여름휴가. 무엇보다도 TV에서만 보던 이 컬링 경기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재미가 갑절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우리 또 피디님의 또 저 위에서 뜨끈한 국물 요리 준비해놨다고 하거든요. 그거 먹으러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너무 춥다. 네, 시원하게 잘 봤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컬링은 꼭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오늘 보신 저 강릉 컬링 센터는 4계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누구든지 가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곳이 여름에는 시민들을 위한 그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강릉 쪽으로 왜 좀 더위 피해서나 이렇게 한 번씩 여행 갔다 오시는 분 있잖아요. 가시면 컬링 센터도 잊지 말고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여러분께 내드린 퀴즈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붕 바로 아래에 2층처럼 높게 만든 방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다락방이었습니다. 저희도 다락방 얘기만 해도 저도 실제로 올라가서 이렇게 누려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요. 예, 한번 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4225님, 9317님 축하드립니다. 네, 4225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신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름철 음료수 사이다 아, 마셨대요. 사이다.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와서 네. 지금 TV 보면 MC분들을 보면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같이 시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기 네. 안녕. 네. 아, 사이다 좋죠. 이게 또 임신하셨을 때 막 답답하고 막 더부룩할 때 사이다로 쫙 이렇게 한번 달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시원하게 좀 드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9317님께서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새콤달콤 얼음동동 오미자차를 마셔본 후로는 여름에는 무조건 시원한 오미자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시원한 얼음동동 오미자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음 동동이 중요해요. 얼음 포인트 동동이. 얼음 맞아요. 동동. 얼음이 빠지면 너무 조금 센 느낌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얼음이 살짝 들어가서 더 시원하게 오늘도 시원하게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께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고추 수확 시기가 되면 우리 주부님들이 달려가시는 곳이 있죠. 바로 음성군입니다. 네, 음성고추 영농조합 법인과 또 생산농가가 함께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가 오는 11월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음성읍 음성천 주차장에서 장날인 2일과 7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네, 특히 이제 올 가을에 이제 뭐 김장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념 때문에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들 많으실 텐데 11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음성 청개고추 직거래 장터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충북의 맛과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대를 잇는 맛집 백년식당 찾아가 보고요. 초대석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아침 함께한 생방송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또 건강하고 밝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